한동훈 의원의 은인 찰밥 할머니의 일터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동훈 의원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두지 않죠. 오늘은 찰밥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 잠시 듣고 역시나 국민의힘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꿀잼 정치 뉴스. 장동혁은 징계를 서두르고 있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동혁은 징계를 할 것입니다. 망가지는 국힘도 한동훈 의원이 결국 다시 새롭게 개혁해낼 것입니다. 꿀잼 정치는 한동훈 의원을 믿습니다. 그가 선거에서 보여준 기적은 충분히 당을 개혁할 만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9월에는 복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힘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힘당으로는 민주당과 정부를 상대하기 역부족입니다. 하루빨리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시길 바라면서 꿀잼 정치 영상 시작합니다. 채널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보수 재건과 그리고 북부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는 것 이걸 하려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찰밥 할머니가 최근에 단속 철거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노점상이 철거될 위기를 벗어났다라는 소식인데 네. 이 진행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 주인공이시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찰밥 할머니, 토마토 할머니. 성함이 김복악 할머니입니다. 김복자 악자. 네, 복자 악자. 예. 네, 할머님이시고 올해 나이가 80세라고 하시네요. 팔순이시고 이게 6월 28일 일요일 장면입니다. 네. 한동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 네. 토마토 할머니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이죠. 네. 네, 한동훈 당선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시 찾아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도 나누시고 했는데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니 물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셨어? 아이고 어쨌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다려. 그러니까 힘드신 건 없어요?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아 그런 거 없어. 괜찮아요? 예. 물건이 많아지셨는데? 왜? 장사는 잘 갔어요? 내한테 받아가지고. 주시게. 아이고 저. 요 앉으세요. 괴롭히는 사람 같은 좀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아 괴롭히도 그만 참소. 네, 저렇습니다. 네. 토마토 할머니답게 또 토마토를 깎아주셨어요. 네.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네요. 네, 근데 저 장소가 그 한동훈 의원이 후보 시절에 그 찰밥을 얻어먹었던 앉아서 네. 먹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약간 뭔가 한동훈 의원이 식사 자리처럼 되고 있는 네. 그런 장소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8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다른 유튜브에서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 노점상 영상인데 저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상영을 안 하겠습니다. 네네. 딱 보시면 저 노란색 선이 쳐져 있고 저 안에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쇠사슬 네. 안에 갇힌 뭐 약간 감금된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지 않습니까? 네. 저 장면만 놓고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워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북구청 당시 해명이 6월 26일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 할머니를 찾아뵙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이틀 전 금요일에 네. 불법 노점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 할머니에게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점 주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점 금지 입간판 네. 그리고 노란색 플라스틱 사슬이 되겠죠. 사슬도 설치를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유튜브 영상 때문에 알려지면서 한동훈 의원이 일요일 날 방문했을 때는 노점상
쇠사슬은 없네요. 있긴 있었어요. 치워져 있었구나. 네. 아니요, 있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을 때는 그 할머니가 그 쇠사슬 안쪽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약간 더 좀 심각해 보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생계형 노점에 대한 과도한 조치다 이런 이제 비판이 확산을 하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북구청에 입간판을 철거를 해달라. 우리 할머니 지켜달라. 이런 민원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네.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까 한동훈 영상에도 보시면은 노점 금지 적어 있습니다. 네. 있는 상태고 장소가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덕천 교차로 쪽인데 가보셨습니까? 저기가 우리 지난번에 현장 취재했던 그쪽인 것 같은데, 예, 민심듣보 네. 그런 거 하던 지역인데 저기가 정말 많이 붐비는 장소거든요. 네, 그렇죠. 덕천 교차로 쪽이고 덕천역 2호선 덕천역 4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오른쪽에 둘레주로가 있습니다. 둘레주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네. 이제 인도 쪽에 이렇게 노점상이 있는 곳인데 네. 제가 예전에 저 동네에 살짝 살아가지고 아무튼 되게 복잡합니다.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많기는 덕천 저거리가. 많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명이 북구청장이죠. 네. 근데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어떤 오해죠? 이제 정명이 북구청장은 민주당이고 네. 한동훈 보수... 국회의원은 보수 쪽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지만 사실상 국힘 쪽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낙선을 했고 이러니까 저 한동훈 국회의원이 사실상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찰밥 할머니라는 존재 덕분에 이제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서 네. 제가 살짝 그때 분석을 해드렸죠. 찰밥 할머니 덕분에 그렇죠. 하정우 700표가 한동훈 쪽으로 한동훈. 700표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1,400표 격차를 벌였다. 격차를 벌였다. 는 게 이대식 기자의 분석. 망구 제 생각입니다. 약간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정명희 구청장은 어떤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기는 이제 보고를 받고 처음 상황을 알았다. 이미 뭐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즉시 입간판 철거를 지시를 했고 네. 앞으로는 구두 개도 위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네. 그럼에도 계속 이제 오해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어제 또 페이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보시면은 저는 당선인 신분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는 구청장이 아니었다. 당선인 신분으로 북구청이 아니라 인수위에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수위는 당시 북구문화예술회관 쪽에 있었나 봐요. 네. 거기 이제 출근을 해서 이렇게 했었고 아직 취임 전이라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26일 날 6월 26일 날 노점산 단속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본인이 취임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7월 3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취임을 한 지 이틀 뒤죠. 7월 1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언론 보도 하루 전인 2일날 이제 담당 부서 업무 보고를 받고서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점 행위 방지 시설, 아까 입간판이라든 이런 것들 즉각 철거를 하라라고 네.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노점상 인근 시장 상인 주민 등을 만나가지고 이 노점상의 생계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서 밝히셨고 직접 해명을 했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또 깨알같이 덧붙였어요. 네. 저는 과거 첫 구청장 재임 시절에 전국에서 가장 갈등이 극심했던 구포계 시장을 폐쇄를 할 때에도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 없이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을 풀어냈다. 네. 라고 본인의 성과를 또 약간 어필을 하면서 구포계 시장 철거라는 업적을 다시 한번 깨알로 상기시키는. 끼워넣었네요. 네. 근데 구포계 시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물권 이런 것 좀 중시 여기는 분들 사이에서는 예. 뭐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포계 시장 철거. 예.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이제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게 네. 한동훈 의원이 가서 많이 늘었다, 판매 품목이 많이 늘었다고 언급하는 점이 네. 좀 인상 깊다라는 기분.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고 네. 싶은 게 저 민원이 늘어나게 된 게 원래도 이 지역이 민원이 많았다고 해요. 네. 정명희 구청장의 이 페이북 글에 보면은 네. 과거 구청장 시절에도 네. 전임 구청장 시절에도 국민의힘 4년 전 구청장 시절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장소기도 하고 그런데 추정컨대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겠죠. 선거 직전에 비해서 지금 물품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동훈 의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쫙 깔려 있는 거죠. 저쪽 그렇죠. 인도 한 10m 정도 될까요? 과거에 그 토마토 얻어먹고 찰밥 얻어먹고 할 때는 정말 구석에 조그맣긴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토마토하고 깻잎 이런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판매를 하셨다고 해요. 아, 그런데 지금 뭐 물품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영상의 댓글을 보면 이제 할머님도 조금 물품을 조금 다시 예전처럼 좀 줄이시고 그런 댓글도 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렇죠. 상생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물품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완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할머님 그거 완판 안 되면 또 그 바리바리 싸들고 또 집에 돌아가셔야 되고 이러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적절한 선을 지켜가면서 그렇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면 일단 좋겠다. 저 그 노란색 쇠사슬하고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원래로 과거로 돌아갔다.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징계의 칼을 뽑은 국민의힘도 곧 또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징계 명단이 그래도 없어요? 없던데. 아니 예전에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다른 당협위원장들 있던데 왜 없어? 모르겠네. 형이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안중에는 없겠죠. 근데 뭐 아니 그게 일설에 의하면은 공천자 명단이라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도저도 아니게? 또 다른 이설에 의하면은 예. 수십 명 거론을 해놓고 네. 실상은 핵심 한두 명만 친다.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한 놈만 때린다고. 놈만 뺀다. 그래서 네. 아마 장동혁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여러 명은 다 올려놨지만 걸러서 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분당이지. 그렇게 안 되니까 누가 봐도 공감이 될 만한 그나마 그런 사람 한둘 핵심을 잡아서 한 명만 때린다라는 이설도 있어.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등에 들어 있습니까? 네, 등에 들어가죠. 누구 등. 철근 형은 어쨌든 개혁신당의 입지가 계속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도 어쨌든 이준석과 같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대통령 할 것 같다. 여전히. 하죠. 아니, 합쳐야죠. 아 이제 시간이 문제지. 그럼 개혁신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이제 40이니까. 아 이제 마흔 마흔 넘었죠. 마흔 하나. 마흔 넘었고 대선 때가 40이었으니까. 5년 뒤에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 45, 그 다음 대선 때 50이에요. 네. 그럼 뭐 그럼 50대 안 되겠다. 60 전까지는 몇 번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DJ 지방선거 끝나고 많이 쇠가 약해져가지고 아니 뭐 DJ가 4번 만에 됐는데 그 국민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떨어지면 또 나올 거니까 해줘야 된다. 징그럽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근식이 형님이 민주당보다 그래도 낫다고 한 그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리 없는 윤리위.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4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 여부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2시간 넘게 징계 요청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분란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도부 입장은 명확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당원과 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입니다. 특정 정치적 유불리와 관련해서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결국 당이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려는 징계가 결과적으로는 당이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건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권파 측에서는 예. 징계 이제 파장이 커지고 이게 당내 분열이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원칙을 저한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이제 징계를 처음 열면서 최고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됐다는 거고 원칙이 그거 같아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의 영속성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놈만 팬다는 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 명 어떻게 다 패요. 그래서 한 놈만 패겠다는 건데 그 기준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놓고 네. 그러면 당권파는 당연히 생각할 거고 중립지대에 있는 최소한 친한파나 개혁파는 아니더라도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건 좀 해당 행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명백한 그 행위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은 당의 기율과 당의 영속성을 위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뭐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비난했던 대한감이라든지 뭐 우재준 뭐 이런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거 내가 볼 때 연막작전이고 이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왔다. 뭐 이런 경우는 아마 골라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개동했던 사람들, 그럴 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산을 찾아간 사람들. 네, 우리는 아는 지인을 격려차 찾아간 거고 청건도를 도로 간 건 아니니까. 발빼네. 왜냐하면 나도 그게 왜 내려가 여기서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그렇죠. 이제 쇼츠가 돌아가지고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역시 법정부독에 파급력이 세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결심했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당신 한동훈 대표가 있는데 한번 가서는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게 맞나 그랬더니 아니 아는 사람이 민주당으로 나와도 가서 한번 들러보는 거고 무소속으로 나도 들러보는 거고 기초의원 나도 들러보는 게 인지상정이지 경조사 하면 찾아가듯이 가는 거 아니냐. 도리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달라 차원이. 자, 그 지도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보니까 징계를 할 것 같네. 느낌이. 나보다 급이 높은 아니, 명백한 해당 행위를 그게 하잖아요. 아니고 형님이 징계된다는 게 아니고 당내 분위기가 징계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 야 지금 분위기는 하겠죠. 있죠. 왜냐 저렇게 칼 뽑아가지고 한 명도 안 한다? 그럼 장동혁도 창피한 거야. 그렇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과거에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그러니까 이름 별명이 만덕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 당 대표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 윤리를 가동을 하고 징계도 하고 또 막 그 이른바 여의도에서 표현하면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막 그 높은 자리에 막 임명하고 자기 측근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거의 시동을 건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번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익 대표가 의도한 대로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으로 지금 장동익 대표에 대해 사퇴론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책임론도 별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올림픽 공원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국조도 있고 특검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다 국면이 전환돼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저 윤리를 꺼내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당내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진도 있을 거고 초재선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의원들에게 본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하고 사실상 올해 안에 뭔가 이 분란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오히려 장동혁을 끌어내리는 뭔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오히려 사그라들고 있는 사퇴 요구를 다시 재점화시키는 그렇지.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 그러니까 어제 조경태 의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지도부는 보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본투표장에 가서 다른 표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초의회 구성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 선출해서 해당 행위로 징계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한두 명을 딱 집어서 그 정도로 최소화시켜서 중립지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하면서 징계로서 이 기율을 한번 잡겠다는 걸 성공할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우연치 않게 어제 이제 그 징계에 오른 두 의원을 만나봤는데 어떻게 개혁신당 의원보다 우리 당 의원을 더 많이 만나? 나 많이 만나요.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오히려 징계에 대해서 명예롭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당내 민주주의나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 훈장이 됐네. 소신껏 발언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의원은 그래 내가 어떻게 내란 세력하고 같이 당을 할 수 있냐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뭐 고민을 좀 세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후자는 누구예요? 아니 뭐 내가 꼭 형이 뭔가 지금 개혁신당을 데려가려는 사람. 조경태 의원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비슷한 거 어디가 했던데? 그래?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지도부에서 어쨌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인가? 저희가 5가지 찾아봤는데 1번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부산에서 치킨 먹은 의원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유세차에 올라가서 한동훈을 뭐 지지하라고 호소했다든가 아니면 SNS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걸로 올렸다든가 이런 건 명백한 이제 당의 후보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치킨 먹는 건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든 출마했으면 가서 인사하고 격려차 밥도 한번 사주고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해당 행위라고 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중에서도 어떤 분은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간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그다음에 갔다 온 걸 또 올리고 이런 건 이제 조금 판단을 하겠죠. 형은 안 하셨죠? 저는 절대 그거 안 했어요. 징계를 피하겠다는. 징계를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 의리로 간 거야. 우리 와이프 말을 딱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당시 후보가 그 영상을 다 올리고 활용을 한 거잖아요. 당내 많은 의원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지지한다.
사실상 내가 이 당의 후보나 다름없다. 개혁파 후보다.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해 먹었잖아요. 그게 선거운동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걸 올렸고 본인도 올린 사람이 있어요. 형은 본인은 안 올렸다. 아니 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럼 한동훈 대표도 올린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건 조금 의견이 엇갈리네.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선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사퇴하자고 했던 우재진 의원 비유로 이제 좀비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양양자 최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 징계하면 안 되는 거죠. 당내에 당 대표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막아버리면 그건 진짜 독재 정당이죠. 제가 제 징계 명단에 올라 있는 게 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그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1심 나왔을 때 그날 그 다음 날 바로 그날은 이제 당시에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죄송하다라는 그 사과의声明을 냈고 하루 있다가 장동혁 당시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뭐 무죄 추정 아니냐. 윤어게인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화들짝 놀랬지. 그때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당협위원장 서명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징계 요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하면 이건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사실은 위협하는 스스로의 행위라고 봅니다. 저거 말이 안 되는 거. 저걸 징계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건. 그러니까 이건 징계 사유 해당 행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당내 윤리의 원칙을 세우고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보면 타당의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가 맞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천비 의혹 관련해서 뭐 돈 공천을 했다든가 이런 게 드러난 경우도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여타 다른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보좌진 파견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당연히 무슨 아니 대통령도 탄핵하는 판에 당대표에 대해서 그만둬라 얘기를 못하면 그건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것 또한 정치적이고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시기에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문제고 원칙적으로만 따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이제 재선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장동혁 대표를 조롱했다고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가 문제예요? 저렇게 이제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좀 극단적인 윤어게인 세력들이 오세훈 시장까지 그 정적으로 보고 제거하려고 저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 거예요. 저거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도 아마 의제로 안 올릴 것 같은데 저 정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세훈 시장이 저거 했다고 징계 요청서를 접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나간 거죠. 저건 그냥 무고죄 비슷하게 저건 경찰서에다 그냥 고발장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건. 이거 역풍 맞죠. 그러면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네 번째로 대한과 미래소속 의원 전원도 이제 징계 고발이 된 상태인데 근식이 형님은 또 이성관 강사랑 친하시잖아요. 저것도 말이 안 되죠. 대한과 미래는 우리 당에 유일하게 개파를 구분하지 않고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모여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사퇴 주장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제명했을 때도 사퇴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명은 과하다고 주장했지. 그러다가 저 윤어게인 절연을 이끌어낸 게 그래도 저 세력들입니다. 그 언젠가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했잖아요. 통과시켰잖아요. 윤어게인과 절연한다. 그걸 이끌어냈던 동력이 바로 대한과 미래였습니다. 그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6.3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정치적 문법이나 정치적 논리상 상식적인 요구예요. 그걸 가지고 대한과 미래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건. 아니 근데 뭐 역으로 지금 윤리를 통해서 정적 제거나 당내 협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이제 표본이 되는 거지. 저 대상을. 저거 진짜 정적 제거용 징계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삼는다는 건. 그 이성건 의원은 되게 좋아하던데. 예. 공천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1번이 아마 장동혁 대상이 대표 된다. 측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몇 놈 골라서 때릴 것 같아요. 아니 결국 만덕산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결국은 당내에 뭐 정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당은 어떻게 뭐 조용하거나 본인이 어떻게든 당 대표 지위를 뭐 내년 2월 이후로 끌고 갈 수야 있겠지. 근데 이제 당은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그 당에 사람이 모이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건 요원한 상황이 된 거죠. 되는 거겠죠. 결국은 망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계속 이제 그 명단에 올라야지 이제 공천장 받는다고 하는데 형도 이렇게 훈장이라 생각하시고. 아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행동은 당을 위한 충심에서 했던 행동이고 진짜 해당 행위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납득할 만한 한두 명 있다면 그 사람을 골라서 집요하게 징계를 강행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제 바로 징계 절차 개시 안 한 거를 보면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어디 기사 난 거 보니까 어제 첫 회의에서 그 다수가 출석하지 않아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하던데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수십 건에 수십 명 이름이 올라와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다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하긴 뭐 처대는 자료가- 부족해요. 그럼요. 그렇겠죠. 다 검토하고 걸르고 좀 속아낸 다음에 아마 이제 윤리위에서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제 그 논의를 개시하겠다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형님 뭐 들으신 절차가 거 좀 있어요? 많아. 왜냐하면 내가 윤리 징계 받아봤잖아. 전문가. 어? 피징계 전문가. 그 소명 절차도 있고 맞아요. 서면으로 소명 냈고 그다음에 그거 내고 나면 직접 와서 소명을 하고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당내 분란이 되게 이제 그 갑론을박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범위나 이런 게 확대될지 축소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제 단순히 이제 친한계 징계를 넘어서 이제 반장동혁계, 반장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본다면 정말 반장계를 다 드러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정부도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예.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 나온 맥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태 의원 이야기 나온 것처럼 당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에서 결정을 위배해서 민주당과 뭐 일종의 이제 거래를 해서 야합해서 당론과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 부의장 선출에서 조경태 의원하고 여기 박덕흠 의원이 경선을 붙었는데 박덕흠 의원이 선출이 됐잖아요. 우리 당에서. 그럼 본회의장과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본회의장에서 조경태 표가 28표가 나온 거야. 이제 그 28표를 알 수는 없죠. 무기명 투표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발로 조경태 의원이 전화를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어저께 심각하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해당 행위를 겨냥한 것이지 지금 이미 제명 조치돼서 나간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야 이건 명백한 해당이니까 복당이 영구 금지야 이걸 저는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을 향해서 한 건 아니고 한동훈은 반장계라고 하는 건 친한계의 범위를 넘어서 그 당내 세력을 좀 넓게 펼치는 거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영구 제명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 제명 조치를 당하면 5년 이내에 복당이 안 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 당대표 최고위 의결로 사면을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저도 사면을 당해봤거든요. 너는 징계도 당해보고 사면도 당해보고. 저 엄청 센 분들하고 같이 사면됐는데 예? 이준석, 김철근, 김재원 뭐 또 누구 한 명 더 있는데 그때 징계 받았던. 예. 그렇게 해서 4명이 사면된 것처럼 영구 징계니 뭐니 이런 건 전부 말로 하는 협박이에요. 맞아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뭐 평생 당대표만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비대위로 넘어가면 저런 이야기는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일거에 다 정리되는 거죠. 판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판단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복당 영구 금지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 제명된 사람을 겨냥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 그 좀 상가가 있었죠. 출연일이 있었는데 그 상가에서 한동훈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예. 뭔가 이게 이제 꼬인 실타래를 푸는 기회가 될까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뭐 서로 언론 플레이 했다고 하고 뭔가 한동훈 의원 조문이 조율 없이 이뤄진 거라면서 당권파를 중심으로 수위 높은 비판까지 오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이 있었다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제 그 이게 일반적인 상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서도 일반적인 상이 아니어서 외부로 알리지 않는 거여서 혹시 뭐 가는 게 신뢰가 안 되냐 가도 되겠냐 이렇게 했대요.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아니 뭐 괜찮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는 갔고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갔대. 먼저 가서 조문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온 거죠. 한동훈 의원은 그러니까 사전 그런 물어보지 그 않고 연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서 이제 앉았는데 그 이제 상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와서 세 분이 조우하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이제 뭐 그 정의용 총장도 있었고 뭐 몇 사람이 같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여기까지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단독으로 났어요. 나면서 무슨 앙숙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알려진 거냐. 이러면서 이거 결국 조문한 걸 가지고 마치 화해한 것처럼 이게 정치고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양측의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걸 언론에 알려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도 아니고 굉장히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이었는데 그럼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나와갖고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듯이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에 그 화해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갔다고 하면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득이겠어요. 득 보는 사람이 알렸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 나한테 그래요? 아, 친한 게니까. 저는 어중간하다니까. 머랑개에서 이제 저는 인지상정상 부산에 가서 한번 지켜본 거고 식사하고 온 거고. 연거주춤이네. 예, 연거주춤인데 왜냐하면 저는 아닌 건 아닌 거고 길면 긴 거라고 한 말하는 낭만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사건의 실체는 금방 말씀하신 게 대부분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보면 문제의 키는 그 최초 보도를 쓴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장동혁 당권파 측의 주장은 뭐냐면 그 기자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래.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자가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분들끼리도 이게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와서 조문하는 거지 이거 절대 기사 쓰지 말자라고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고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고에 관련된 분이 이게 외손녀니까 그쪽도 사돈도 있고 그러니까 뜨긴 뜬 거지 어딘가에. 그래서 누군가가 안 읽게 된 거지 알리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알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 도리상 가서 앉아 있는 거였는데 만약에 당권파 주장대로 그 기사가 한밤중에 갑자기 떴는데 이게 그 자리에 없었던 기자가 쓴 기사라면 지금 저런 의심을 하는 거죠. 누가 흘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사건을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키라고 봐요. 근데 제가 뭔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든 한동훈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화해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데 이 화해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양측이 다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동훈 의원을 같이 가자고 했던 박정아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선의로 좋은 뜻에서 같이 갑시다 해서 저는 간 걸로 보여요. 근데 간 다음에 이런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안가지만 못한 꼴이 돼버린 거죠. 서로 간에 감정만 더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저 당권파에서는 뭐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했잖아요. 무슨 사이코패스니 무슨 뭐 너무 심한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한파 입장에서는 야 조문가가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을 하냐 이야기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감성팔이를 위해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메시지인데 이게 좋은 뜻으로 갔던 것조차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면에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그 내공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간 거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상이 아니었어. 그렇지. 일반적인 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센 말이 나왔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물론 이제 뭐 소위 친한계 의원을 겨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말했다라고 또 전해진 겁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당대표는 이제 선출된 사람이고 당원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근데 당의 어떤 당원 당규 관련한 얘기를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뭐 국가랑 비유하면 맞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 예를 들어 무슨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영구적으로 입국을 뭐 금지하거나 뭐 정치계에서 추방해야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지층에서도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럴 자격을 당신한테 누가 줬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는 당을 자꾸 사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해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말처럼 본인의 권한이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에서 나오는 걸로 단단히 믿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본인을 향한 사퇴 움직임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고난의 길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나가야 하는 거고 결국 맨 끝은 굉장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구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퇴 요구를 받는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그 지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중심으로 자꾸 세계관을 생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서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시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제가 볼 땐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두면 자 보세요. 이대로 두면 제 생각인데
총선 날짜는 조금씩 올 거고요.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그런 경쟁이 들어가요. 네. 그럼 다들 앞을 보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 공천도 중요한데 네. 내가 공천을 받았을 때 당선될 확률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4년을 버티고. 네, 네. 근데 장동혁 대표와 같이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심으로 나왔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밀던 분은 15%, 어떻게든 낙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43%가 나왔어요. 그것도 부산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네. 저는 두 최고위원이 결국은 결단 내릴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최고위원 압박으로 더 이어질 거다. 사동하면 된다. 네. 수위가 세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예. 장동혁 대표의 기준에 따르면 예. 거의 숨쉬듯이 해당 행위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왜 징계 대상에 안 들어가시지? 이 사람 예. 징계는 본인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지금 뭘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많대요. 그 중에 요청안이? 있겠죠. 예, 뭐 들어온 게? 많아서 예, 각 예. 윤리위원들이 그걸 한 봐야 60건 되는데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보는데 그 속도가 각자 보니까 누가 예. 얼만큼 읽었는지 서로 모른다.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2단계라고 합니다. 아직은 뭐 정독 중이군요. 예. 일단 요청안이. 그러니까 쓰는 거에 아마 이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있겠죠. 대표 왜냐면- 본인도 아니 말씀하신 게. 윤석 대변인.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장동혁 대표 기준에 따르면 해당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근데 이번 징계 전국 보면서 네. 이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 지원한 거 예, 예. 징계하려고 네. 이렇게 일부러 크게 벌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 대표를 비판한 예. 사람들을 그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쫙 판을 쫙 네, 벌려놓은 네. 다음에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판을 벌려놓으니까 제가 논평할 때 어쩔 수 없이 네. 아니 무소속 후보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어떻게 당대표 비판했다고 이거를 징계하냐면서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당대표 비판한 거는 징계 안 할 거야 라고 갑자기 그 당권파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무소속 후보 지원한 거는 할 그치, 거야. 모두가 예. 동의하는 것처럼 이거는 징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그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판 쫙 벌려놓은 다음에 안 할게. 네, 아니 네. 그거는 안 해. 당대표 비판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결국 한동훈 후보 지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징계하려고. 네. 그러니까 판을 이렇게 깐 게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그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전략적인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쫙 벌렸다가 수습한 다음에 요거는 해야지. 이런 느낌이긴 한데. 타깃을 정하고 의도적인 판을 벌린 거다. 뭐 저는 이렇게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한 건가라는 의혹을 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을 왜 벌인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네. 말들이 얼척이 없잖아요. 아니 뭐 최고위원이랍시고 뭐 청년 최고랍시고 나를 비판하는 예. 장날처럼 계속 와서 나를 비판하는 예.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얼마나 황당하면 네. 날 쏘고 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징계예요? 징계가 안 된 거예요. 이 징계라는 거는 맞는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네. 대뜸 나부터 쏘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징계가 우스워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징계를 우습게 만들어 놓고 이상한 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한동훈 지지한 사람, 한동훈 지원한 사람은 징계. 네. 요거 만들라고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어제 그 강찬호 의원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셨대요. 근데 여쭤봤는데 뭐 징계는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우재준, 뭐 김용태, 김재섭 이 세 분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발표잖아요. 그럼 네. 본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본인이 그 세 분을 거명할 때 그 의도는 네. 여당하고 싸울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당내 비판할 때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세 명이다. 그 얘기지. 징계를 하겠다는 대상에 그 세 명이 네,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말이 그 그렇군요. 말인데 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일 얄밉고 미운 사람이 김재섭 그럼요. 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랑 싸울 때 안 나섰다니까 네.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김재섭이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랑 싸웠는데 네, 네. 우리랑 싸울 때는 뒤에 있다가 갑자기 근데 김재섭 의원을 거기에 예로 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봐야 될 예. 것 같아요. 당에 그래도 중진 의원분들이 꽤 되십니다. 네. 그분들이 조용히 계시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왜 중진들이 가만히 있느냐. 네. 이 정도 왔으면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그건 이제 과거지사로 됐고 지금도 그럼 그분들이 네. 목소리 안 내시는 분들이 당시에 목소리 안 냈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 노선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 대표를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것과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지금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다 잊어버린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단식 이후부터 시작한 본인의 행보는 정말 기괴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미국 간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다 잊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서 뭘 했냐는 거죠. 거기서 나온 해명의 수준, 네. 해명의 기술 이런 것은 어떤 공당에 그것도 제1야당 110석 갖고 있는 당의 대표를 할 만한 그것은 아니었어요.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당의 권위가 없는 상태. 그럼 중진들은 뭘 보겠어요. 말을 안 할 뿐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당은 어디로 가야 하냐. 장도영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이 어떤 공감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둘까요? 그럼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저희 당이 아주 명문으로 돼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달성되기 어려워서 어떻게 5명 중에 4명이 동시에 사퇴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라고 네, 하지만 네. 규정이 있는 걸 달성하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움직임을 보면 나머지 두 분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의 움직임은 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걸 보셔야지. 전하고 다르다. 다르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얘기를 안 하다가 말씀을 한다고요. 지방선거 직후 첫 최고위원회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의사표시인데 이제는 나와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 뭐 우재준 최고위원한테 네. 뭐라고 하는 거 옆에서 꾸벅꾸벅 다 듣고 계시고 네네. 표정으로 정치한 후에 라디오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징계하면 곤란하다. 아, 그렇죠. 징계에 대해서는. 네, 곤란하다. 네, 네. 그럼 그 얘기가 뭡니까? 징계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명분 찾을 수 예. 있다는 얘기예요. 3번 타자가 저는 김재원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우리 김재원 최고가 그 징계 국면 전에 여기에 나오셨을 때는 어쨌든 나는 뭐 최고위원 많이 해봤지만 지도부 붕괴에 가담해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어불성설인데요. 좀 바뀔 수 그분이 있겠다. 정책의장 네. 포함해서 지도부에 5번, 최고위원 4번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무너질 네, 때도 사표 내셨으니까 무너진 거죠. 본인은 가담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4번 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분 보면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님. 약간 간을 보시는 게 아닌가. 나오셔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나와서 해명. 왜냐면은 정확한 입장이 예.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는 곤란하다 했지만 예. 또 최근에는 장동혁 지도부 뭐 유지돼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딱 보니까 지금 사실 수단은 있죠. 방법은 있고. 네. 근데 지금 명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국정 지지율도 좀 더 끌어올려야 그래야 지금 이 지도부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이 지도부를 할 수 있겠냐는 되는데 지금 최근에 공교롭게 민주당이 좀 저희 내분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도 막 지금 이제 바닥치고 다시 올라왔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지지율도 올라갔고 국정 지지율도 끌어내렸는데 내가 왜 물러나야 돼? 요걸로 지금 계속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나 이런 분들도 그치 명분이 좀 부족하지라고 해서 딱 입장을 선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더 잘하지 않는 한 명분은 사실상 없지 않나. 좀 잠깐 응원해 주세요. 네, 잠깐만. 근데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대통령이에요. 아니, 성취형 무대는 근데 국민의힘 얘기할 때 제일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얘기할 때 흐뭇하게 하시잖아요. 아니요, 저희 당 얘기할 때가 더 신나요. 그래요? 예, 할 말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혹시 그분 이제 자기가 징계 대상자에 올랐다 뭐 이런 건 언제 알 수 있어요? 소환 통보가 오겠죠. 소환 통보가 와요. 오라고. 네,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그 되더라고요. 단계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랬잖아요. 말하십시오. 뭐 사전 취재 같은 건 안 되나요? 그 전에 좀 궁금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고발장 접수된 단계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만사 혁통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뭐 개인 팬카페에서 박스인지 봉투인지 크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름 붙여서 누구 징계 이게 쫙 이렇게 바닥에 서류가 늘어놓는 거 네네. 그 사진 돌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들어간 거고 그래서 거기에 제게 없어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글이 하나 있더라고. 기다려라, 너도 간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면 그러니까 거기 아까 말씀하신 쫙 박스하는 거 보면서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 정광재 이름이 딱 있는 거 보고 정광재 대표님 우리가 막 드디어 들어갔네요. 그래서 드디어. 막 이렇게 징계 대상이 됐는데 아유 잘하셨네요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징계 전국에서 징계 대상자가 된다는 게 참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훈장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라는 훈장 이런 느낌이 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어제 회의 되게 주목이 많이 됐는데 당내 좀 반응은 어때요? 오늘 대한과 미래 조찬 모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계실 같긴 건데 한데. 네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제 당장 뭐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이게 제가 볼 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 가처분 1차 징계 파동 때에 그 가처분 소동 네. 3건 징계했고 2개 가처분 걸어서 다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듯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오늘이 또 7월 7일인데 마침 또 이제 정보통신망법 이거 이제 개정이 됐던 게 오늘부터 또 시행이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뭐 마스크 검은 마스크 쓰고 나오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야권에서는 뭐 소위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이 법안 하죠. 전체가 네. 개정돼서 네.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오늘부터 네. 전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뜯어보니 예를 들어 뭐 흔히 사이버레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네. 허위사실을 막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나 어떤 그분들을 징벌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 못하게 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법조계 대부분의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뭐가 허위사실이고 뭐가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처벌할 거냐. 처벌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법을 아무리 정해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를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식이나 원칙에 근거한 뭔가를 계속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반발할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뭐 문체부 산하에 어디에서 누구를. 그리고 또 1차적으로는 거기서 하고 뭐 2차적으로는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법원으로 갈 겁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단 내려달라. 또 이게 법원에 또 엄청난 하중을 줄 것 같고 소송이 많아질 거다. 혼란이 되고 예를 들어 플랫폼 같은 데서도 사전에 그냥 애매한 건 다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애매하지 않은 거고 이건 근거가 있는 거고 이 판단을 하면서 누가 게시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한 거냐.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한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정권만 잡으면 민주자랑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특히 언론 관련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레카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을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고 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좋은 법 맞는데 근데 우려가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전 이건 또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자 모호하면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차원에서 뭔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들을 내시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안 해요. 현역 의원들은. 의견을 안 내요? 그러니까 회의해가지고 이거 법 반대한다, 이거 통과되는 거 반대한다 하다가 뭔가 대안 논의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 계신 이런 평론하시는 분들은 좋은 의견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의원들은 막상 이런 거 입법 논의할 때 이거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러고 그냥 모호한 이 기준에 대한 이걸 명확히 하는 뭐 대안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진작에 논의하는 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그리고 특히나 장도혁 대표는 입틀막법이라고 이걸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 비판을 한 사람들을 징계 전국으로 몰아가는 그 입틀막이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입틀막인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분들도 이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할 겁니다. 자기네 당대표가 입틀막하고 있는데. 저 대신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꿀잼 정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채널을 열었고 동료 시민분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 1만 5천 명이 넘었고 167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꿀잼 정치는 매일 한동훈 의원을 위해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동료 시민 정순근님, 김종상님, 커피 한 잔 첼리니님, 전영재님, 리님, 미자금님, 손은희님, 최성태님, 슈퍼캡틴 마스터님, 노윤옥님, 이미출님, 주한식님, 최순철님, 영님, 이상태님, 비비빅님, 김채아님, 오청호님, 김정호님, 정민재님,
에밀엑스피님, 임승승장군님, 김성희님, 최청평님, DH님, 나나나님, 잼마님, 이영주님, 주성매님, EI7PW님, 이대니님, 미소님, 김명선님, EI7PW, 안대준님, 정순근님, 김영우님, 라이언님, 김경남님, 우나님, 차이홍님, 정환식님, 중일남님, 조홍련님, 이광래님, 김종상님, 이희수님, 효지민님, 임경웅님, 3S님, 노영희님, 조윤경님, 준섭채님, 영희김님, 서석호님, 한동훈의 헌법과 상식, 사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꿀잼 정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